바로 이어가지고 오늘 지금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마 시작이 됐을 때 벌써부터 뭐 지금 시작이 됐을 텐데 오늘 뭐 가장 뭐니 해도 관심은 박상영 검사 관련된 거겠죠. 자, 박상영 검사가 국정조사 오늘 첫 출석을 합니다. 오늘 기관 보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상영 검사가 사실 박상영 검사가 어느 언론이든 뭐 재래식 언론 유시민 작가가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죠.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든 어떤 언론이든 간에 출연을 잘 해주지 않을 때 저희 외롭게 저희 강펀치에서는 박상영 검사를 목소리를 대변의 목소리를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줬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강펀치 다시 한번 출연해가지고 국조 오늘 기간 중인 나갔던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출연합니다. 자, 박상영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를 본인들 편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KBS와 MBC에 나눠주고 있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고속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박상영 검사가 박상영 검사 목소리만 거의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민석 변호사하고 박상영 검사의 대화 일부가 나오는 건데 자 일단 김지호 대변인님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이 보기에는 이 대화 녹취록을 봤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거는 조작이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야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실체적 진실이? 이 사건은 수원지검의 완벽한 조작 사건이죠. 실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없는 사건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호사와 이런 부적절한 대화도 나누게 된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3년 근무하면서 뭐 저는 알 거잖아요. 쌍방울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다거나 뭐 교류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100억 가까운 돈을 북한에 보냈다면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경기도나 이재명 도지사한테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혜택도 준 적도 없고 뭐 본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 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다 안 됐어요. 하다못해 쌍방울에서 만드는 그런 마스크를 코로나 시국에 기증하고 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싶다. 이건 제가 캔슬시켰습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저기 자원봉사센터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 북한에 돈을 지원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안 했어요. 쌍방울이 그 돈 줬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그 정말 너무 황당하거든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기업가가 대북 송금을 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 도지사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또 녹취까지 나와서 좀 행복합니다. 아니 뭐 3년 전 녹취인데 그때는 안 나오고 왜 지금 나오는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리면서 아까 쌍방울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네이버와 두산은 비서관 시절에 만나셨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이버와 두산에 대해서는 제2사옥 짓고 또 용도 변경 때문에 성남FC로 돌려가지고 돈 줬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 골프배에 돈을 받고 다른 후원금 받고 용적률 올려준 거랑 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박상영 검사와 변호사
변호사의 통화. 저는 제가 했던 수많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생각났어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채용비리 강원랜드를 규정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무슨 1면에 500명 무슨 부정채용이다 하면서 강원랜드 관련자를 불러서 수사를 할 때 야 이거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부탁한 거잖아. 시킨 거잖아. 권성동이 시켰잖아. 연동률이 시켰잖아. 저한테도 제가 변호사니까 저한테 아 이거 좋게 좋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때 회유라 생각 안 들었어요. 수사 기법이에요. 수사 기법이고 지금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엄에 대해 수사도 똑같이 내란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 모든 경찰관 군인들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잖아요. 장관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란에서 공무에서 빼준다니까요. 이거 수사 기법입니다. 이건 마약 수사도 이렇게 하고 모든 수사 다 이렇게 하는데 서진석 변호사가 만약에 서민석 변호사가 만약에 그때 서민석 네, 회유라고 느꼈으면 그때 문제 제기했었어야죠. 그때 바로 그 수사관에서 교체 신청을 하고 박상영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회유하지 않았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본인 청주시장 나가려고 본인에 대해서 인지도 올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인지도 올리잖아요. 저 인지도 엄청 올릴 수 있거든요. 올리세요. 제 휴대폰 제가 했던 모든 사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저한테 전화 왔던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저의 저의 변호사 사건을 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쓴다? 이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톡지를 좀 이제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얘기하신 대로 좀 제시한 측에서 좀 유리한 것만 하다가 이번에 좀 틀다가 뭐 결국에 전체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틀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생각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회유를 한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자꾸 빼먹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종범이 되고 주범이 되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변호사 측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린 진짜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자기 을레인을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누구하고 공범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경찰관한테 아 형사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 제가 시킨 것만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종범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경찰이 거기다가 대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선생님 그렇게 되시려면 이게 이래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범이 되고 종범이 돼야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수사 진짜 관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얘기한 거라고 하지만 이 두 사람 원래도 알던 사이고 또 엄청 선배라면서요. 그러면은 어조가 그냥 그렇게 나갔을 수 있지. 결국 내용은 검사가 아 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해서 해줄게가 아니라 변호사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아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 이렇게 들려요. 근데 실제로는 많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신 바와 같이. 네. 이것도 박상용 검사가 미스터 칸쿤 김재섭 의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결론을 내놓은 거죠. 결론은 박상용 검사가 보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 제기 뭐 그래도 뭐 서류라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상용 검사 뭐 녹취라든지 뭐 정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녹취도 없고 정황도 없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별건 수사다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는 제가 듣기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박상용 검사에게 엄청난 고위 검사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G 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됐어? 이 사건 어떻게 됐어?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작을 한 게 아닌가. 사실 검사는 예측을 해서 거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들과 증언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왜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변호사들과 전화해서 사건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박상용 검사보다는 이를 압박한 그 지휘 라인들 그 다음에 외압을 행사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검사들까지 이번에 좀 다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당시에 쌍방울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 씨의 그 법인카드 관련된 뇌물 사건을 관련하고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기와점이 됐던 취재를 했던 게 제가 법조팀장이 저희 법조팀이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제보를 받고 쌍방울 측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쌍방울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고 저희 법조팀원 한 명이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제가 면밀히 분석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저와 그 후배 기자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신빙성이 있는 제보였고 그 취재를 한 3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내용을 계속 확인해 갔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 씨에게 제 후배가 확인하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화영 씨가 저에게 회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제가 한번 공개할 텐데 제가 그 회유 기록을 제가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회유부터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회유부터 수많은 회유가 왔었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부터 왔었고 다 왔었어요. 자, 그거 다 거절했었고 우리는 보도를 다 했었죠. 자, 그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쌍방울이 그때 뭘 했냐면 그 안에 그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줬던 쌍방울 법인카드, 그다음에 자동차 리스, 그다음에 돈 관련된 그 내부 그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외부로 다 반출을 해가지고 조각 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기와점이 돼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대납 사건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에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게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내용들과 연결되면서 수사가 됐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당시 지사님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었고 박상용 검사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화영 지사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맨 처음에는 이것저것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걸려 있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그냥 사실 뇌물도 대북 송금 문제는 크게 형량에 크게 반영되지도 네. 않았어요. 본인 뇌물이 워낙 커서.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어느 순간 보더니 계속 부인 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보고했다는 식으로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설주환 빠지고 그때가 서민석 변호사가 다 진술을 다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아니. 와이프가 서민석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서민석- 중간 사이에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류병수 앵커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하영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관련 기록을 누가 줬습니까? 쌍방울이 준 거잖아요. 쌍방울이 준 게 아니고 예. 쌍방울의 그런 도저히 그 내부에 있는 행태를 도저히 보다 못한 제복. 쌍방울에 있는 쌍방울을 퇴사한 아니 내부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내부 공익 제보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쌍방울 측 인사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울 측 인사는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조선일보에 그거를 다 싸갖고 들고 와서 제공했냐 이거죠. 그 전에 싸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쌍방울 관련 싸고 온 거지 뭐 가방에 넣어 갖고 왔겠지 뭐 그게 아니면 가방에 뭘 넣어가지고 와요? 뭐 가서 제공했겠죠. 뭐 자료를 안 줬는데 취재할 수는 없는 거죠. 자료를 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내용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검찰이 쌍방울을 이잡듯이 수사를 하니까 쌍방울에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방향을 틀기 뭔가를 위해서 오해하시는데 예, 그런 게 쌍방울 아닌가. 측에서 우리는 쌍방울 저는 그렇게 의심이 있는 들고요. 과거에 쌍방울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자료를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아까 그 데이터 얘기하길래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없앴다라는 얘기를 예, 그런 드린 얘기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떠한
변호사가 이렇게 입회하지 않고 184회나 검사들이 수원지검에서 뭐 김성태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 진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180회의 어떤 검찰 조사 그 안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수원지검에 의해서 창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 실체에 대해서 그럼 저도 모르게 뭐 쌍방울하고 막 비밀스럽게 만나가지고 100억을 줄 테니까 뭐 보내고 근데 전혀 저는 제가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기 집무실에 계시면 제가 바로 그 앞에 책상이 있었어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관찰하는 게 제 임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도지사가 되자마자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조폭으로 7월 달인가 8월 달에 방송이 돼서 정말 조폭이라 그러면 저희 선배들이 야 혹시 그런 사람 오면 사진도 못 찍게 저 엄명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그 그 전에도 그랬어요. 쌍방울 김성태 쳐보면 뭐 이상한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무슨 뭐 접견이든 뭐든 못하게 제가 다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뭐 100억을 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부지사랑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일 회의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도 모르게 네. 도지사한테 보고를 이재명 도지사님이요. 그 당시에도 기소를 네. 몇 차례 당해가지고 그런 거 사항에 대해서 아니, 관여할 여력이 그러니까 없. 근데 아무튼 자꾸 다 이상한 이화영이 한 거다. 이화영 지사가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를. 그래서 대변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 당시 지사도 상당 부분 속았고 경기도청에 있는 모든 상당 부분 간부들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에게 여러모로 속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앵커님, 근데 한번 네. 보세요. 쌍방울은요. 그분의- 사기업이요. 100억 정도 돈을 쓰려면요. 진짜 1,000억, 2,000억 벌어야 1,000억, 2,000억 1조, 2조 벌어야 매출이 늘어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보세요. 100억을 썼어요. 뭘 받았습니까? 쌍방울이. 그럼 뭘 쌍방울은 받았어요? 왜 쓴 거예요? 예? 그럼 쌍방울은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제기가 없는 되는 거예요. 얘기를 네, 지금 근데 하는 아니요,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건 하는 제가 거예요. 도돌이표를 아까 설명드리면 네이버, 두산, 정원호의 도이치모터스, 용적률, 뭐 용도 변경, 네이버는 제2사옥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쌍방울도 뭔가 받을 예정이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뭘 받을 자 예정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추사가 시작되니까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증인석에 나와서 아니 이재명 내 당신 내 우리한테 쪼개기 후원도 받아가지 않았냐라고 화내면서 얘기한 거죠. 자기는 돈을 썼는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보조는 못 받았으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화가 나 있으면서 증언을 이재명 측하고 달리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화영이 다 속였나 이재명 보지. 대통령이 억울해요. 억울한다 쳐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되지. 자 김건희 여사 4건 중에 3건이 무죄 나왔거든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방식도 다 비슷하게 해요. 검사들이 다 얘기해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량 낮춰주겠습니다. 근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재판 가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4건 중에 3건이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억울해. 내가 지금 대북송금 문제는 특히 억울해. 그 재판 가서 무죄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뭐 조작 기소를 검사가 어땠다는 둥 갑자기 청주시장 나간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3년 전 묵치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는 둥 이게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증인을 190명을 그래서 부른다는 둥 이화영 전 지사의 얘기를만 듣고 가다 보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하는 얘기들이 녹취가 또 돼 있어요. 참 저는 진짜 낭패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아니에요. 낭패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플하게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런 녹취로 오히려 뭐 밝혀져야 될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시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 녹취록 들고 가서 재판에 제출하셔갖고 재판 받으시고 무죄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주호 대변인한테 저희가 뭐라는 네, 게 네. 아니라 김주호 대변인이 민주당 김재 대변인 나오셨으면 대북송금 안 하셨으니까 대북송금과 관계없는 안 모르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갑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답답한 심경에 우리가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 어?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마음이 넓고 사람이 현직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국정에 바빠서 재판은 중단된 것이고 네. 그거는 사법부에서 근데 왜 공소 취소를 하냐고. 그러니까. 왜 공소 취소하려고 내용을 들여다보는 특검하고 거지. 공소 아직 안 취소하려고 했잖아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했잖아요. 하겠다는 하면 의지? 비판해 주세요. 아직 하지도 아니, 않은 걸로 그러니까. 왜 할까봐 비판하는 그러면 거예요? 국정조사법 제8조에 의하면 현재 재판이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심을 하시면 국정조사 돼요. 형태로 하니까. 재심을 하시면.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기강 증인인데 박상현 검사 일찍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오후에 나오라고 했다는데 아 그래. 바쁜 식이라니까 항상. 네. 사람들 왜 이렇게 바로바로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야지. 보고 천지일이 아이, 저녁 먹고 시작합니다 이제. 참 진짜. 정말. 그리고 정영기 의원님 내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싶은데 꼭 한마디 좀 해야겠는데 저기 그 전영기 의원님 저기 말이에요 장르만 여의도인가 있는 그 JTBC 그 방송에 그저께 출연하셨잖아 전영기 의원님이 그 하셨는데 그 본인이 출연하시는데 박상현 검사가 그날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이 아마 작가 제가 그쪽 그 제작진들 쪽 얘기 들은 건데 그 전용기 의원하고 같이 출연하시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전용기 의원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차로 해가지고 박상현 검사 출연하는 거 어떻겠냐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그거 두 개를 다 거부를 해가지고 박상현 검사는 그날 아예 출연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날 출연이 밀려가지고 그 다음날 출연했는데 그게 다입니다. 근데 전용기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를 박상현 검사를 향해서 지금 어차피 국정조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사적으로 만나자고 계속 요청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검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조사위원과 증인이 따로 만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회유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분히 국정조사나 준비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참 전영기 의원님 이 상황의 본질을 상황의 진실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전용기 의원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동봉투 사건 때 검찰에 수차례 출석 요구가 있는데 출석 안 하셨죠? 제가 보기에 이때 출석을 안 했으니까 검사와 변호사와 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출석을 해가지고 전용기 의원님 조사라도 받아봐. 그러면 아 검사가 조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내가 참고 있는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면 거구나. 회유가 됩니까? 네. 회유가 되지. 아니 근데 우리 강대기 변호사님은 인간 자판기다. 뭐만 때리는 전용기 의원님 진짜 노력 많이 하시네. 검찰 출석도 안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공부 네. 많이 하시나 보다. 네. 근데 우리 류병수 앵커님 굉장히 의리가 이 박상용 검사하고 굉장히 신의가 있나 봐요. 야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딱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제 얘기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전용기 의원이 요즘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줄 알아요? 몰라요. 장경태 의원이 제명당했기 때문에 날아갈 거니까. 날아갔기 때문에 같은 쌍두마차의 청년 의원에서 장경태 의원이 조금 잘 나갔거든요.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근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정영기 의원님이 이젠 나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민주당 내부 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의 상상력입니다. 나 진짜 네. 궁금해. 우리 마음 아픈 얘긴데 아, 그 후배고 정말 잘 지내는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결과 나서 송구하긴 하지만 뭐 그런 관계들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왜 또 그런 관계인 거죠? 뭘 미스터 칸콘! 미스터 태백, 미스터 성남, 어쨌든 성남. 이번에 성남. 이번에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김재섭 의원이 말하는 민원은 다 들어줘야 된다. 진짜로. 아 좋은 해석이네. 진짜로. 도봉구에 좋은 확실히 해석이네. 김재섭 의원이 뭔가 예산적인 지원이냐 얘기하면 저는 정원호 서울시장님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 인지도는 원래 박주민 의원이 정원호 구청장도 훨씬 높았는데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언급해주면서 좀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굴 구분이 안 됐거든요. 정원호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근데 그나마 미스터 칸.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정원호 구청장님 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좀 충고 좀 하세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안경까지 똑같은 걸 쓰고 다니냐. 똑같은 거예요? 안경도. 안경도 브랜드도 똑같아. 좀 아니, 좀 뭐 그래요. 담고 싶으신 거고. 뭐 따라쟁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따라한 게 구조가 있죠. 아니 안경 브랜드도 똑같고 안경 똑같은 안경이에요. 그 바이코즈라고. 네. 아유 정말 김재선 진짜. 미스터 칸쿤. 이거 지금 계속 우리 정원호 얘기만 하잖아. 우리 박주민 전현이 훌륭하신 분인데. 박주민 의원 아이고. 어제 사진 봤는데 대통령 옆에 탁 이거 맞아요. 아 난 그 사진 야. 보고 나 정말 나 안타까워. 박주민 의원님 사랑하게 됐어. 저렇게 애교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근데 좋아. 안 쳐다봐. 대통령이 근데 안 쳐다보고 있어. 대통령이 어떡해. 보통은 잠깐만. 뭐예요? 악수 한번 할 텐데 안 쳐다봐. 아니야 아이고. 사진이 저렇게 찍혀서 그래. 네. 애정이 강해. 대통령님이 좀 싸한 게 있어서 네. 저런 막 밀초. 근데 아. 저렇게 용인했다는 것 자체는 네. 친분이 있다는 친분이 거예요. 있다는 거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밀치셨던 거구나. 어딜 밀쳐요. 아, 그냥 그런 영상이 좀 있죠. 예, 그런 뭐 그 벤치에 올라가던가. 자기 이렇게 그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웃는 거. 있어요. 아니면 네, 네. 후보실 때도 방탄유리 갖고 이렇게 연설하셨으니까. 아니, 난 이해해, 약간 그거는. 테러의 위험성이 좀 있죠. 테러 수사도 지금 뭐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몸 닿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그런 거. 나도 싫어해. 네, 네, 네. 싫어하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유지해. 네. 아, 해야지. 있어요. 전 진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테러 피습을 당하신 분이라 저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 저도 가슴이 쿵떡 떨어졌다. 옆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네? 안 가죠. 안 가요? 밀쳐요? 안 가죠 저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죠. 쉽지 그래요. 않구나. 알겠습니다.